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 세 번째 프로시저 작성 문제를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학생 정보 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이 부분을 클릭하여 학생 관리 폼이 실행되면 한번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니까 학생 관리 폼이 이렇게 실행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폼을 편집 형태로 두기 위해서는 비주얼 베이직을 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편집 비주얼 베이직 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 그렇죠. 개발 도구에서 디자인 모드를 선택해 줘야 된다. 그래서 디자인 모드를 꼭 선택하면 학생 정보 현황이 선택되어지고 더블 클릭하면은 비주얼 베이직 창이 이렇게 떠서 편집이 가능하도록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은 여기 폼이 학생관리 폼이 있는데 우리가 코딩하지 않았는데도 이미 학생관리.show 해서 야를 보여다오 라는 이게 미리 코딩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학생관리 폼이 실행되면 이라고 되어져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학생관리 폼을 더블 클릭하면 폼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폼을 더블 클릭해 줍니다. 그죠? 그래서 폼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보면은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죠. 이니셜라이즈. 제일 처음에 실행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여기 보면은 콤보 상자 목록에 콤보 상자가 이 부분이 콤보 상자죠. 이 콤보 상자의 목록에 콤보 상자 이름은 CMB 주소지입니다. 서울, 부산, 인천이 추가되도록 하라.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서 제시한 것은 with add 아이템을 이용하라 했는데 두 가지로 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이름은 이 부분을 직접 선택해서 요 이름을 확인해도 되고요. 요 콤보 박스 이름을 CMB 주소로 되어져 있죠. 문제에도 보면 CMB 주소지라고 이름이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CMB 주소지 속성은 뭐냐? 아이템을 추가하는 거죠. 그죠? add 아이템 그래서 제일 처음이 서울이죠. 다운표 닫고 그 다음에 복사해서 붙여도 되지만 한번 계속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CMB 주소지 add 아이템 그 다음에 부산이죠. 그 다음에 CMB 주소지 add 아이템 인천이죠. 이렇게 하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이템을 추가한다 해서 서울, 부산, 인천을 계속 add 아이템의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추가해 줬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꼭 눌러 보겠습니다.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CMB 주소지 그죠? 콤보 박스를 눌러보면 3개가 추가되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 문제에서 제시했는 방법이 되어지겠죠. 위에 걸 그대로 살려두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with를 붙여줍니다. WITH CMB 주소지 얘를 한 번만 쓰겠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엔터하고 뒷부분에는 뭐만 적용이 되냐면은 add 아이템 그죠? 서울 CMB 주소지 안 적죠? 위에 위드에 있어 한 번만 적고 뒤에는 add 아이템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부산 그 다음에 add 아이템 인천. 자, 하나 다른 것은 with는 끝날 때 닫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end with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MB 주소지라는 요 툴에 이름을 다 적어줬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는 CMB 주소지 하나만 with로 묶어놓고 뒤에는 속성만 전부 다 표현해줬죠. 여러분들이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길면은 이 부분이 낫겠죠.
근데 어차피 복사해서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슷한데 그래도 문장이 간단하면 여러분들이 실수를 좀 더 적게 하고 또 좀 더 빨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위에 거를 지우고요. 실행해 보겠습니다. 꼭 누르면요. 주소지 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뜬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dd 아이템 됐죠? 자, 이제는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생 정보 현황 버튼을 클릭하여, 그죠? 학생 관리 폼이 실행되면, 마찬가지로 실행되면 했기 때문에 initialize 요 프로시저 안에 작성해야 되네요. i4에서 i8 영역의 값들이 i4에서 i8의 영역이 자격증 종류 이름은 LST 자격증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LST 자격증이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LST 자격증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LST 자격증 안에 요 I4에서 I8까지의 목록이 이 안에 들어가도록 해라. 그러면 이 줄이 쭉 나오는데 이 줄의 소스는 뭐다? I4에서 I8이 되어지죠. 이 줄의 소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니셜라이저의 프로시저에 작성합니다. LST 자격증 자, add 아이템은 하나하나씩 내가 새로운 값을 부여해 주는 것이 add 아이템이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은요, 소스입니다. 그죠? 이 리스트 자격증의 row에 들어갈 소스가 되어지죠. 그래서 LST 자격증의 row, ROW, SOURCE, 그죠? 그 소스는 뭘 집어넣느냐? 다음표 I4에서 I8까지 넣어라.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얘가 리스트 자격증이죠. 얘의 속성은 row 소스죠. 그죠? 여기에 들어갈 row 소스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I4에서 I8 이 부분을 여기에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요 안에 그 명령이 바로 이 명령입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LST 자격증이라는 리스트 박스 안에 야의 소스는 I의 4에서 I의 8이다. 오른쪽 값을 왼쪽에 집어넣어라 라는 뜻이다. 그죠? 자, 이제 세 번째 문제를 한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학생 관리 폼의 학생명에 이 부분에, 그죠? 이 부분에 조회할 학생명을 입력하고 뭐 2호 1을 만약에 여기에 입력을 했다. 그죠? 그리고 학생 조회라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워크시트 표에서 워크시트 표 이 부분이죠. 그죠? 이 학생에 관련되어진 전공, 학년, 학점이 여기에 표시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표시되도록 해라. 만약에 이 2호 1이라는 것을 쳤는데 없으면, 만약에 2호 5를 쳤다. 그죠? 없죠? 없으면은 메시지 박스가 나타나서 뭐라고 나오냐면은 조건에 일치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메시지 박스를 표시하도록 해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문제에서 지시한 명령문은 for each next 문입니다. for each next 문은 for each 밑에 next 문이 와가지고요, 특정한 1번에서 뭐 5번까지 이렇게 하나씩 계속 증가하도록, 만약 i 플러스 해서 하나씩 계속 증가했다면요, 1에서 5까지 계속 반복하면서 주어진 조건을 찾게 되십니다. 그죠? 조건을 주고, 그죠? 이게 조건을 주고, 이 조건이 맞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이 포문을 빠져나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맞으면은 빠져나오도록 만들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거짓일 때는 이것이 계속 포넥스트 문이 요 마지막 5번 주어진 마지막 번호까지 계속 돌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참이라면은 첫 번째 참이 만났을 때는 바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니까 참과 거짓의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짓은 우리가 뭐로 표현하냐면 0으로 표현하고 참은 1로 표현하게 되겠죠. 제일 처음의 시작점은
바로 뭐냐면은 0으로부터 시작하겠죠. 그래서 변수 하나에 일단 0을 줍니다. 그래서 이걸 찾게 만들고 일치하는 값이 있다면은 이 변수를 뭐로 반환하냐면 1로 변환하고 빠져나오게 하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직접 우리 코딩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 next 문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도록 합시다. 자, 학생 조회 버튼을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이 나오죠. 학생 조회 CMD를 클릭하면 요 프로시저를 작성하라. 자, 그러면 일단은 참거짓을 표현할 깃발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스위치. 그죠? 스위치는 0이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그 다음에 참조행은 계속 이제 돌 겁니다. 참조행은 몇 행이 되어지냐면은 요 3행이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포문에 들어가면은 플러스 1씩 증가시킬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4부터 찾아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참조행은 3행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포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for each. 자, 이제 변수를 하나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찾을 범위가 요 범위죠. 그죠? 요 범위. 뒤에 4에서 뒤에 7까지가 되어지네요. 요것이 범위 되어집니다. 그럼 이 범위를 우리는 어떤 변수를 줘야 되는 겁니다. 이 변수가 우리는 이름이니까 성명이라고 한번 줘볼까요? 성명 아니라 AA를 줘도 좋고요, KK를 줘도 좋고요, BB를 줘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성명. 이 성명은 어디에 있느냐? in range. 어느 레인지? 이 레인지는 범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이 범위 안에 있다, 이 성명은. 성명은 어느 범위 안에 있나요? D4에서 D7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갈로 열고, 보통 바로 이 꼴에서 다운표 있는데, 요건 레인지에 다운표에서 D4에서 D7까지가 범위다. 요 범위 안에 있는 것이 바로 뭐다? 성명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D4에서 D7까지 이렇게 증가하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참조행은 4행부터 참조해서 7행까지, 그죠? 마지막 실행 맞죠? 7행까지 움직이면 되겠죠. 그래서 참조행 플러스 1. 자, 이 말은 이 꼴은 같다는 뜻이 아니라 그랬죠. 참조행에서 참조행이 현재 3이죠. 3에다가 플러스 1을 해서 뭐냐면은 이 왼쪽에 있는 참조행이 집어넣기 때문에 지금 이 참조행은 4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못 찾아서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참조행은 아까 4였죠? 4에서 또 1이 돼서 5. 이렇게 해서 계속 D7까지 계속 루핑이 되어지는 겁니다. 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if 문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은 뭐냐? 조건은 요 성명과 요 학생명이 일치하면은 되는 거죠. 찾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이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if 요 성명 레인지 우리 변수 이름이 뭐였나요? 성명이었죠. 성명. 요 성명이었죠. 그래서 if 성명 레인지에 점 값이 VALUE 이 성명 레인지에 이렇게 계속 밑으로 참조해 나가잖아요. 4부터 5, 6, 7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4의 야의 밸류가 뭐와 같다면 텍스트 학생명과 같다면, 그죠? 그럼 맞는 거죠. 이거로 텍스트 학생명 맞죠? 만약에 지금 참조행 4 들어갔으니까 4행의 성명 레인지에 값이, 그죠? 2호1이 여기에 내가 2호1을 만약에 입력을 시켰다면, 그죠? 두 개의 값이 일치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는 학년과 전공과 학점을 요 폼에 나타내 보여주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면 then txt 학년 안에 뭘 집어넣느냐, cells 셀에 요 네 번째 줄이죠. 네 번째 줄에 요 부분을 갖다가 요 학년에 집어넣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행 맞죠? 사행은 우리 참조행 맞죠? 그죠? 그래서 현재 선택되어진 참조행 컴마 몇 번째 열이죠? 1, 2, 3, 4, 5, 2, 5죠. 그죠? 다섯 번째 열의 값을 여기 있는 이 값을 텍스트 학년 요 안에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뭐가 맞다면 요 부분이 요 부분과 맞다면 학년을 요 학년 부분에 집어넣어라. 아까 잘못했네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되나요? 전공도 여기 집어넣어야 되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텍스트 전공 폼에 있는 요 박스 안에는 셀스에 마찬가지로 참조행이죠. 현재 4행이니까 컴마 여섯 번째 열 맞죠? 여기가 다섯 번째였으니까 여섯 번째 열 얘를 갖다가 요 전공 박스 안에 넣어라 이 말입니다. 오른쪽인 거 왼쪽에 집어넣어라. 그 다음 학점 넣어야 되죠. 엔터 txt 학점 CLLS 참조행 마찬가지로 4행이죠. 컴마 일곱 번째 열에 있는 것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습니다. 찾았습니다. 그죠? 만약에 성명의 밸류가 4행이죠. 그죠? 야의 밸류가 텍스트 학생명과 텍스트 학생명과 같다면 그죠? 얘가 같다면 요 부분이죠. 그죠? 그러면 요 부분을 여기 집어넣고 요 전공 부분은 여기 집어넣고 학점 부분은 여기 집어넣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찾았습니다. 더 이상 다음 걸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2호 2를 집어넣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못 찾았죠? 2호 1이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다시 포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뒤에 보면 이제 next 문을 쓸 겁니다. 참이 아니면은 next 문으로 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참조행이 아까 4였죠. 그죠? 3에서 1 더해서 4 됐는데 이 4에서 플러스 1을 해서 5가 여기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5행의 이 값과 또 이 값을 찾게 되십니다. 맞네? 그러면은 참조행 5행의 몇 열? 5열. 요 부분이죠. 5열. 요 부분을 갖다가 이제 학년에 집어넣게 되고 6열을 여기에 집어넣고 7열을 여기에 집어넣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참이라면 이제 스위치 넣어야 되나요? 참이죠. 스위치는 참이다. 1이죠. 참은 1이죠.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포넥스트 문은 끝을 내야 됩니다.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exit 이렇게 치면 됩니다. 빠져나가라. 이제 찾았으니까. 참값 찾았으니까 이 포문 계속 돌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if 문을 종료해 줘야 됩니다. 조건에 맞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래서 end if를 해주면 되는 거죠. end if. 자, 그런데 찾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돌아가서 요 D7까지 계속 맞는 값을 찾아 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찾지 못했다면은 next. 자, next라는 것은 요 포문으로 되돌아가라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for next 문이 다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까지 만약에 2호 8을 집어넣었는데 마지막까지 못 찾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조건에 일치하는 학생이 없다라는 메시지 박스가 표시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바꿔서 if 만약에 뭐가 스위치가 0이라면 그죠? 0이라면 이 1을 반환하지 않았다면은 맞는 일치하는 값을 찾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스위치가 0이라면 then 그때는 메시지 박스에 MSG 박스에 다운표 해서 이 부분이죠. 조건에 일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조건에 일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다운표. 엔터 하고 끝입니다. and if. 이렇게 되어집니다. 자, 이 부분 한 번만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스위치는 제로가 되어집니다. 우리 참거짓으로 이름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위치 대신에 참거짓 변수명을, 그러면 이 부분도 스위치가 참거짓으로 바꾸면 됩니다. 거짓. 다 이름 똑같아야 됩니다. 참거짓. 자, 처음에 참거짓은 0으로 줬습니다. 자, 참조행은 요 세 번째 행을 줬고요. 성명, 어디에 들어있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죠. D4에서 D8에 들어있는 요 성명, 그죠? 그 레인지가 in range D4에서 D7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돌아라. D4에서 D7까지 돌아라. 그죠? 참조행은 3이죠. 현재 이거 3이죠. 참조행은 3이잖아요. 그래서 3 플러스 1.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3이고 1이니까 첫 번째 참조행은 4가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만약에 내가 2호3을 입력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f 만약에 성명의 밸류, 즉 요 부분이죠. 성명이라는 것은 요 영역인데 첫 번째 4행이니까, 그죠? 참조행이 4행이잖아요. 요 영역의 밸류가 뭐와 같다면, 학생명과 같다면, 지금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다르다. 첫 번째. 그러면은 이 부분을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행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져나옵니다. 바로 빠져나오니까 next 문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next 문에서 다시 for 문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자, 두 번째는 왜 되십니까? 줄이 참조행이 아까 4였죠. 아까 참조행이 요 4였단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4에서 1을 더하니까 얼마가 되어집니까? 5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그죠? 그래서 성명의 밸류는 5의 값이 나타나죠. 이 값이 뭐와 같다면은 요 학생명 txt 학생명과 같다면은 요 밑에 거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을 빠져나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습니까? 틀리기 때문에 다시 and if에서 이 부분을 빠져나가고 next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다시 뭐 하게 되어집니까? 다시 for 문으로 돌아갑니다. for 문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아까 5였죠. 참조행이. 그래서 5에서 플러스 1을 하니까 또 6이 되어지죠. 그죠? 여기 세 번째 도는 겁니다. 루핑한다 겁니다. 자, 6이 되니까 여섯째 줄. 자, 성명의 밸류, 여섯 번째 줄 밸류가 2호 3이 맞나요? 2호 3. 네. 이 부분입니다. 그죠? 2호 3이 맞으니까 그때는 요 2호 3에 맞는 그 셀의 참조행이죠. 그죠? 참조행이 얼마입니까? 6행이죠. 6행의 5열. 6행의 5열. 요 부분이죠. 요 5열입니다. 1, 2, 3, 4, 5열. 그죠? 6행의 5열을 어디에 집어넣어라? 텍스트 학년에 집어넣어라. 그죠? 이걸 학년에 집어넣어라. 또 그 밑에 집어넣습니다. 참조행의 6행이죠. 6행의 6열. 경제학과를 또 요 안에 집어넣게 되어집니다. 또 그 다음에 것도 실행하죠. 참조행 6행의 7열. 7열. 요 부분을 학점 여기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참거짓이라는 변수는 1로 바뀌어졌죠. 1로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exit for. 그죠? for 문을 빠져나가라. 그러면 next 문까지가 for 문이니까 이 next를 완전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을 다 반환하고 난 다음에 for next 문은 끝이 났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내가 2호 8이라고 적었다. 그죠? 2호 8을 적었다. 근데 2호 8을 아무리 찾아도 있나요? 여기까지 계속 돌아봐도 없죠. 그러면은 이 D7까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찾을 곳이 없기 때문에 레인지가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되시죠. 넥스문을 빠져나오게 되십니다.
빠져나오고, 만약에 참거짓이 0이라면, 즉 if는 참을 못 만났기 때문에 스위치는 아직 참거짓은 0으로 그대로 남아서 이렇게 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참거짓이 0이죠. 못 찾았으니까. 그러면은 메시지 박스에 조건에 일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 박스를 띄우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요. 2호 8을 쳐볼까요? 2호 8. 자, 포닉스 문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 조회를 누르면 조건에 일치하는 학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십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호 3을 눌렀다. 그러면 학생 조회를 하면은 2호 3의 4학년, 그죠? 경제학과. 그 다음에 A-가 여기에 뜨게 되었습니다. 포닉스 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는데요. 구문을 잘 분석해서 확인해 보시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능력을 믿고 학습해 보도록 하세요. 장시간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